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미나는 사주팔자를 강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올해 입춘도 지났습니다. 봄이 이제 들어왔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우리가 24절기 중에서 이제 최초로 시작되는 하나의 절기입니다. 입춘이지만은 뭐 날씨가 굉장히 아마 춥네요. 생각보다. 봄이 왔는데 이제 입춘이 되었는데 날씨가 추운 이유는 모든 이제 우리가 이 절기의 기준은 땅 속의 어떤 기운, 땅 속의 기운을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죠. 이 땅 속의 기운을 이제 가지고 판단한다는 이야기는 특히 이제 지장간에 대해서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지장간을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고, 실질적으로 땅 속에서 지금 움직이는 그런 어떤 모습이나 형태를 가지고, 이렇게 절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뭐 입춘이 왔으니까 봄이 왔고, 봄이 왔으니 따뜻해지겠지, 바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야말로 입춘이라는 것은 땅 속에 지금 기운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겉으로는 이 지상에서는 아주건 한겨울이라고 봐도 되겠죠. 또 3월 한 중순, 뭐 늦게까지는 3월 말까지 이제 계속해서 기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봄을 맞이하고 거의 충분히 돼서야 이제 거의 봄이 왔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왜 2월 4일을 전후로 해서 입춘이라고 하냐면,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이미 땅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 봄의 기운, 이제 벌써 땅속에서는 여러 가지 식물의 씨앗이라든지 뿌리라든지 동물로 따지면 애벌레, 뭐 이런 각종의 어떤 그런 동식물들의 기운이 벌써 새 기운을 맞이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지상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은 그 기운을 아직은 느끼지는 못하지만은 땅속에 있는 기운은 벌써 봄을 맞이해서 씨앗을 피우고 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은 맞겠습니다. 자, 저번 편에 우리가 이제 이민년이라고 이렇게 이제, 올해가 이제 이민년이라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민년은 시작된 겁니다. 입춘 기준으로 해서 모든 해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민년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이번 편은 이제 이민년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은 자, 이민년에 대한 지장간을 가지고 이 지장간에는 무토와 병화, 간목이 들어 있습니다. 과연 이 이민년에 대한 일반적인 심리가 무엇인가? 지금 마음이겠죠, 그죠? 어떻게 마음을 움직이는 한 해가 될 건가? 여러분들에게도 각자의 사주를 대입해서 이민년이라는 해를 대입해서 살펴본다면 자기의 심리 구조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이렇게 연월일시 분을 연월일시를 가지고 이 일주를 나라는 자기 자신이 나라는 것을 가지고 이 주에 가깝게 배치되어 있는 글자가 무엇인가를 파악한 다음에 또한 올해의 운인 이민년을 대입을 해가지고 특히 이민년에 있는 지장간을 대입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의 기본적인 올해의 심리, 물론 해를 놔두고 올해를 놔두고 이 사주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사주, 개인의 어떤 심리 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건 개괄적인 상황이고, 또 이민년 이제 올해의 한 해에 나의 심리는 어떠한가, 나의 마음은 어떤 식으로 움직일까 라는 이제 그런 것을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편에 이어서 올해 과연 이민년의 일반적인 심리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간의 주체가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경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경금. 이 경금과, 그리고 이제 을목이 있죠. 이 경금과 을목을 가지고 이민년을 이제 대입을 하는 겁니다. 이민년을. 특히 임목의 지장간인 무병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이제, 여기, 중기, 봉기로 나누는데, 그와 같이 나눌 수는 이제 정확하게 나눈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일반적인 상황, 특히 이민년의 이제 임목. 이 임목은 이제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임목과 이제 이게 묘목이라고 그러죠. 그죠? 묘목 두 개가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묘목보다 임목이 목의 기운이 이제 조금은 약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묘목의 이제 그 지장간에는 이제 갑하고 을, 이렇게 완전히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입을 하기 쉽죠. 근데 이제 이 임목에는 무토, 병화, 간목이라는 것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각각의 어떤 그런 글자를 대입을 해서 올해의 그 심리적인 상황을 살펴볼 수가 있겠죠. 일간이 경금이라고 이제 했어요. 이건 심리적인 기준으로 볼 때 경금을 놓고 살피는 겁니다. 심리적인 기준으로 경금을 놓고 살피면서 이 을목은 경금의 정제이죠. 정제. 이 정제가 이제 쉽게 말하면 이 정제는 신체적으로 본다면 자기의 몸과 같은 겁니다. 을목은. 이 마음이, 이 정신이 몸을 지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을경합도 되는 거죠. 여기 합이 되기 때문에 정신과 신체가 일체가 된다면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경금의 일간에서 을목인 정제를 깔고 있는데, 임목이라는 이제 글자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사람의 심리가 바뀌게 되죠. 임목에는 무토가 있다고 했죠. 무토, 그죠? 이 무토는 이 자신의 주체인 경금에게는 이제 편인이 됩니다. 편인이 되겠죠. 그러고 이제 병화. 이 병화는 일간의 경금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제 이거는 편관이 되겠습니다. 편관. 그리고 이제 편인, 무토는요. 그리고 이제 간목. 이 간목은 편제가 되겠죠. 편제. 이렇게 올해의 기운은 이 경금을 기준으로 해서 무토 편인과 병화, 편관과 간목의 편제가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심리라고 그랬죠. 일간의 주체가 만에 병이다. 내 사주가 일간인데 병모로 예를 들어 병호로 시작한다 할 때는 이 글자와 이 글자와 그리고 이 세 개의 지장간을 합해서 이제 통명을 하면 되겠죠. 상당히 복잡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십성을 알게 되면은 올해의 일반적인 그런 심리적인 그런 상황을 한눈으로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어떤 자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주를 보면서 뭐 올해의 운수라든지 앞으로의 그 장래,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이 많이 섞여 있는 그런 내용이 된다면은 사주를 뭐 뭐 어떤 즐거움도 있겠고 아무래도 뭐 흉작용을 하는 기운이 많이 들어온다. 길과 힘이 있다면 그죠? 이런 작용이 많이 들어온다 하면 이제 뭐 실망을 한다든지 뭐 괜히 사주를 받네 그럴 리가 있겠나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또 다른 고민거리를 안겨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심리적인 부분을 잘 판단을 해서 이 사람의 심리적인 작용에 맞게끔 사주를 풀어서 좋은 쪽으로 안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그 사주를 살피고 관찰하는 명리학자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경금의 주체인 사람이 편인을 깔고 있다 그래. 그럴 경우 이 편인의 특성을 알면 되겠죠, 그죠? 신비적인 것을 좋아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을 좋아한다. 또 부정적인 어떤 그런 견해를 좀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편인이 아닌 이제 정인이 들어왔다. 이 정인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부정적인 수용보다는 이제 무조건적인 수용을 하겠죠. 올해의 자기 심리가. 근데 편인인 무토가 들어왔기 때문에 수용을 하되 약간의 어떤 그런 부정적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용을 하게 되는 그런 올해의 기본적인 심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면 재물을 많이 돈을 많이 벌겠습니다라고 할 때의 질문에 정인이 지금 깔고 있다면은 무조건 여기 그거 맞겠네 그거 해야지 하고 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어요. 왜? 여기 지금 감옥이라는 편제가 있습니다. 이 편제는 좀 성질이 급하고 뭐라고 그럴까 활동적이고 그러고 어떠한 뭐 재물에 대한 그것을 뭐 우리가 말로 한탕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벌어들인 돈이 아니라 그런 그 나머지의 뭐 복권이 된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죠? 불로소득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런 심리적인 작용이 바로 이 결과라는 게 있죠. 움직이려고 하고 그 결과를 바로 얻으려고 하는 그런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수용을 하면서도 결국은 받아들이는데 또 이 편제라는 것은 그런 올바른 정제, 뭐 근로소득이라든지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벌 수 있는 방법 그런 거 모험심도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 편이 들어왔고 이 편관, 이 병화의 이제 편관은 나의 심리를, 기운을, 마음을 상당히 억누르게 합니다. 무언가 부정적으로 수용하면서 억누르게 할 수가 있어요. 잡아준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병관. 그래서 무토나 병화가 이렇게 배치가 있으면 물론 화생 또 토생 금 해서 이 금의 자기 주체를 굉장히 강화시킬 수 있겠지만 이제 간목이 붙들고 있어요. 간목이 비록 병화를 생해 주지만은 이 간목이 또한 이 편인의 성격을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많다는 얘기죠.
수용을 하되 생각이 많게 하는 병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간에 병화가 고민이라는 거고, 어떻게 보면 자신을 좀 많이, 자신을 많이 좀 이렇게 마음으로 좀 스스로를 이제 힘들게 한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제 글자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임인년의 임자도 있잖아요. 다시 쓴다면, 임인년은 이제 지장간만 봤지만, 이 경금에서 이제 임수잖아요. 그죠? 천간의 9번째 글자 임수. 이 관계는 뭐냐면, 이제 식신의 관계죠, 식신. 식신의 관계. 이 식신은 무엇입니까? 뭔가를 이제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많이 많은 스타일이 아닌 식신은 비활동적이에요, 비활동적. 비활동적. 어떤 사교라든지 어떤 활동적인 그런 글자인 상관보다는 주로 이제 조용하면서도 무언가를 계획을 세우고 또 소위 말하는 이제 연구 궁리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아요. 이런 글자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경금의 일간인 저기 마음을 이민년이 이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올해는 무언가를 활동을 하고 해야 되는데 할 시기라고 가정한다면은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이 글자가 좋은 역할을 한다면, 이민년에 자기 사주에서 좋은 역할을 한다면 식신과 편지를 깔고 있어요. 이게 소위 말하는 용신이라고 한다면 임수와 임목이 용신이라고 한다면 결과도 좋게 나타날 수 있죠. 네? 무언가 연구 궁리를 해서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지. 여기서 임목은 그 결과를 보는 겁니다. 결과. 사주에 이런 정편제 하나 정도는 있어줘야 됩니다. 지장간에도. 이런 글자가 없다면 이 사람은 마음은 항상 있어요. 마음은 항상 있는데 행동으로 옮기거나 마음을 통해서 행동으로 옮기거나 했을 때의 결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늘 어떤 뭐 행위를 하는데 여러 가지 일을 벌려놓지만은 그 결과에 대한 답이 없다는 얘기죠. 그냥 뭐 처음에는 막 이것저것 뭐 어떤 정보라든지 그걸 얻어서 이거는 나한테 뭐 체질적으로 맞아 하면서 그 일을 벌려놨는데 이것저것 벌려만 놨지 그 결과를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은 이 이민년이라든 편제에 이제 결과에 대한 성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성분은 얻을 수 있지만 용신일 경우에, 좋은 작용을 하는 용신일 경우에는 그 결과도 상당히 좋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귀신일 경우, 이 귀신일 경우에는 나쁘게 작용하는 거죠. 무언가 그 임수로 인해서 연구와 궁리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결과는 있어요. 결과는 있지만 나쁘게 작용하는 겁니다. 허탕만 치는 게 허탕. 근데 마음으로 따지면 이제 공허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공허한 마음, 공허한 마음이라고 이런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올해의 이민년의 그 이제 심리를 볼 때는 이런 것을 잘 관찰해서 살피고 여기에다가 이제 자기의 일주를 이제 대입을 시킵니다. 일가. 뭐 일주라 해도 되겠죠. 왜냐하면 가장 가깝게 있는 글자가 사주팔자에서 작용력이 강하기 때문에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주위에 있는 글자와 이민년을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이 천간과 지지는
이 천간은 어떻게 보면 드러나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고, 이 지지는 어떤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그런 형태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것까지는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자기의 사주팔자나 아니면은 그 남의 사주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된다면은 이것도 자세히 이제 시간이 지나면 설명이 가능하겠죠.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하는 부분은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올해의 그런 이런 상황에 어떤 심리적인 현상이 나타나니 뭐 자기가 용신의 글자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물의 기운과 목의 기운이 나에게 맞는 어떤 그 오행 중에 하나라 그러면은 무언가를 열심히 연구 공부해서 그 결과가 썩 좋게 나타날 것이고, 뜻밖의 어떤 그런 어떤 좋은 기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이 기신이라는 글자로 역할을 한다면은 가급적 일을 벌리지 말고 이렇게 그냥 뭐 공리도 좋겠지만은 안정적인 그런 편안한 자세로 또 내년을 대비하고 그 후년에 나의 좋은 운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과정에 마음을 갖고 대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뭐 이렇게 이민년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이민년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사주를 대입하는 방법을 이제 가르쳐 주면 되는데, 워낙 장시간의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의 이제 절기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또 이제 다음 달, 그 다음 달에 어떤 그런 사람의 심리적인 그런 현상, 매월이죠, 매월. 매월에 그 사람의 이제 심리적인 현상을 살펴보도록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이민년에는 좋은 기운이 올 것 같습니다. 새해가 시작됐으니 여러 곳에서 올해 소위 말하는 사주를 받아야 토종비결이라고 소위 보통 부르죠. 입춘을 기준으로 해서 설날을 기준으로 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사실 그때 많이 보죠. 왜 이제 그 철학가이라든지 이제 명리학자들은 쉬운 말로 이때가 대목이다. 아주 이제 좋은 시기고, 그렇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은 그걸 떠나서 무엇이든 이 사주인 자기의 노력과 심리적인 방향을, 자기의 어떤 심리가 작용을 하는 것을 알고, 또 그것을 내가 어떠한 일을 진행하거나 할 때, 시험을 본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계획을 세울 때 이 심리적인 마음을 사주를 풀이해서 좀 더 좀 안정적이고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또 우리의 또 어떤 명리학자들의 이제 목표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살펴보면서 아주 좋은 정말로 혹세무민하지 않는 좋은 명리학자와 상담을 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심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민년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간단하게 심리적으로 마무리하고, 각종 사주,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이 사람의 이민년의 운이 행방은 어떠한가, 어떻게 진행될 건가는 실질적인 사주를 놓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설명을 하면서 더 재미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이제 해를 맞이했으니까 여러분들의 가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하면서
이번 강의는 이렇게 마치고 또 다음 강의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